네, TV조선이 특종 보도한 정윤회 게이트 관련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부터 청와대 수석, 장관, 대기업 총수들까지 다 특검 수사 대상에 지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빠져나간 사람이 있죠.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정윤회 씨입니다. 그런데 이 정 씨가 어떻게 국정농단을 했는지 저희 보도 보시면은 확실히 아실 텐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우리 기자. 네. 자, 그동안 빠져나갔습니다. 정윤회 씨가. 십상시고 정윤회 게이트고 다 빠져나갔는데 그때 이미 한번 공개됐던 당시에 그 장소가 우리가 지금 보도했던 그곳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공개한 장소입니다. 그 식당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십상시 문건, 그러니까 십상시 그 모임을 했다는 곳은 강남의 중식당과 일식당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이곳은 그때 지목됐던 두 식당과는 아예 다른 음식점입니다. 사장도 종업원도 모두 중년 여성들인 아주 작은 소규모 식당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정 씨가 이 식당을 모임 장소로 따로 정한 이유가 물론 있겠죠. 네, 좀 어쩌면 허름하다 이렇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작은 곳인데 소규모로 방이 따로따로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리를 마련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대기업 회장과 기업, 또 기업 고위직, 연예인들까지 자주 찾은 곳인데요. 회원제는 아니지만 단골 중심의 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 비밀 보장이 그만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윤회 씨도 은밀한 만남을 주로 이 음식점에서 했고 대기업 사장들은 정 씨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줄을 섰다는 게 음식점 주인 얘기입니다. 정 씨가 대선쯤부터 고정 멤버들을 데리고 이 식당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넘게 다닌 건데요.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진 2014년에도 태연하게 이곳에 그 비서관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아주 당당했다고 합니다. 파동이 있었는데도요. 그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자주 왔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발길을 이제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 기자가 이곳 여러 번 찾아가 봤다는데 어땠습니까? 네, 음식도 먹고 그랬는데 일단 정 씨가 자주 다니던 식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저희가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식당 주인에게 처음에 물었을 때는 좀 말을 아끼고 누구시냐, 왜 자꾸 물으시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시국이 이렇게 된 것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정윤회 씨가 자주 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왔다.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식당 주인 말에 신빙성이랄까요? 신뢰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종업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종업원들도 정윤회와 어떤 좀 실세인 것 같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또 저희가 다른 곳을 통해 취재한 것들과도 일맥상통했습니다. 정 씨에 대해서도 5년 넘게 알고 지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령 그 정 씨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딸 정유라 씨의 말 사진으로 해놨다. 그 정도로 딸과 말을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또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카톡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차단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또 이 정 씨가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인 여성 아까 보도드린 그 여성과도 자주 들렀는데 이 여성과도 이 주인이 친해서 언니 동생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윤회 씨와 지금 연락이 닿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추정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윤회 씨는 아버지도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하고 연락이 된다면 상당히 가깝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사장으로부터 정 씨 이야기를 들은 게 1월 2일입니다. 그런데 돌연 정 씨가 4일에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도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A씨한테 이상해서 다시 가서 물었더니 정윤회 씨가 그러니까 TV조선 취재팀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치를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라고 정 씨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기사가 오늘 이렇게 나가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인터뷰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오늘 보도하려고 했던 내용들 가령 박 대통령 곁에 2014년까지 있었고 십상시 모임도 그때 이후로도 계속 했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다 반박하는 내용들을 미리 한 겁니다. 십상시는 취임 이후에는 그런 모임을 한 적도 없고 박 대통령과도 2007년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미리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종 보도한 이 최측근의 단독 인터뷰. 이 사실이 굉장히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사전에 차단막을 치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최측근인 거 맞는 거 같네요. 저희들이 특종 보도한 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정윤회 씨는 나름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지략이라 그럴까요? 네. 뭔가 전략을 갖고 이번 사태를 대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성격을 들어봤는데요. 최순실 씨와는 정말 정반대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지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들을 아랫사람으로 데리고 다니면서도 큰 소리도 한 번 안 내고 뭐 호령하고 이러지도 않으면서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정윤회 씨에 대한 새로운 의혹, 그리고 최측근이 저희가 특정 보도한 특정 인터뷰를 했는데 이 최측근이 밝히는 정 씨의 그동안의 국정농단 사례들, 그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네.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도 수사가 정윤회 씨한테까지 미치지 못했고 지금 특검도 정윤회 씨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정 씨 역시 분명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 2014년에 정윤회의 동양 문건을 보고했다가 구속이 됐었던 박관천 전 행정관은 저희 취재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특검이 진상규명 의지가 있으면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에 정윤회 게이트 당시에 문건도 나왔고 무슨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 뭐 십상시 똑같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부분이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했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 수사 윗선에서 정윤회 씨를 뭐 압수수색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특검이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인데 네. 아직 뭐 좀 시일이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그 알력 다툼이 있는 것인지 특검에서도 좀 수사를 주저주저 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뭐 결국은 검찰 내의 문제점을 또 특검이 뒤집어야 되니까 그게 또 걸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네,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종 보도한 이분이 성별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신원은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건가요?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여성분이십니까? 네. 아까 목소리를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좀 있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든 인터뷰는 뭐 한참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보도한 게 다는 아니죠? 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도 또다시 이 최측근 인사, 정윤회 씨의 최측근 인사 단독 인터뷰, 특정 인터뷰 뭐 계속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